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포상휴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간부로 근무할 때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주말이 기다려지고 휴가가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야 직업적인 면이 있고 사회에 버금가는 월급도 받으면서 출퇴근도 부대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휴가를 좀 못 가도 공간에 대한 구속감은 크게 없는데요. 병사분들은 의무복무에다가 매년 월급도 조금씩 오르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죠. 군생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장되는 정기휴가 열흘 정도씩 3회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부대에서 포상휴가, 포상외출, 포상외박을 목숨 걸고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포상이든 정기든 밖으로 출퇴하는 것만이 부대원들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포상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1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13가지 중 첫 번째는 신병교육훈련 우수입니다. 여러분들 신병교육대나 육군훈련소 가셔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열심히 받으시면 마지막에 교육대장님 표창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표창을 받고 자대 가셔서 제출을 하면 그게 포상휴가로 인정돼서 나중에 휴가를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표창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훈련소 때나 신병교육대 때 중대장훈련병, 소대장훈련병 등 주요 직책도 맡아보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각종 훈련 우수입니다. 훈련의 종류는 너무나 많죠. 국지도발훈련, 대대전술, 중대전술, 혹한기훈련, 유격훈련 등등등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훈련이 끝나면 소대, 중대, 대대마다 열심히 한 병사를 선정해서 대대장님이나 여단장님과 같은 지휘관 경력 표창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창을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티나지 않으면서 영리하게 간부들 눈에 띄도록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그 표창의 영예가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로 훈련할 때 포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전술훈련을 하게 되면 대항군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항군은 적을 묘사하는 인원들이죠. 그래서 훈련하면서 이 진지나 초소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그런 대항군들이 지나간다? 근데 그 대항군을 여러분들이 잡았어, 발견했어, 보고를 했어. 그러면 그 인원은 훈련이 끝나고 바로 표창과 포상휴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 상황에 비춰봤을 땐 발견, 보고, 포획한 인원이 정말 적이라면 포상휴가가 아니라 이건 특진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훈련할 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경기 임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급전사입니다. 특급전사는 특급전사 되는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군대 가셔서 특급전사 달성하시면 포상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 잘 하셔도 포상휴가 또 나올 거고요. 특급전사 되는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네 번째는 실거리 사격 만발입니다. 실거리 사격 20발, 만발. 정말 대단한 거죠. 19발씩 맞추는 간부나 병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발자는 정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원인이 군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이나 군단 내에 실거리 사격장이 몇 개 없어요. 수십 개의 부대들이 사단이나 군단 내에 있는데 이런 실거리 사격장이 몇 개 없으니까 사격기의 편성이 적게 되고, 따라서 한 달에 사격 횟수도 적고 자주 못 쏘다 보니까 만발자도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그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적은 기회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사격 시간이나 사격 연습 시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집중정신교육 우수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집중정신교육 기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편성이 되는데 안보관, 대적관, 국가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간이고, 주로 편성된 프로그램들이 탈북자나 전문가 초빙 강연이라든지 부대별 단결 및 화합 프로그램, 부대별 장기자랑 등 이렇게 정신무장과 부대원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표를 잘하거나 참여를 잘하거나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거나 이러면 개인 포상이나 단체 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거 저요 하면서 참여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포상휴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는 파견 우수입니다. 파견, 쉽게 말해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를 떠나서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오는 거죠. 이 파견 종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분대장 교육 파견, 폭파 교육 파견, 군종병 파견, 유격 조교 파견, 유해 발굴 파견 등 파견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런 파견들을 다녀오면 포상휴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진 않습니다. 파견 종류에 따라서 조건부로 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대장 교육 파견이나 폭파 교육 파견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주 교육 파견이다 보니까 성적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 복귀하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유해 발굴이라든지 군종병, 유격 조교 파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몇 달 정도 몸으로 고생을 하다 오는 것이다 보니까 무조건 포상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생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파견을 발견하신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는 프로젝트 준비 요원입니다. 프로젝트, 예를 들면 대대장님이 사단장님께 어떤 시범식 교육 프로젝트를 보고하기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대대장님은 그때부터 능력 있는 간부, 병사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 편집 등으로 자료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짜서 행동시범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준비위원회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프로젝트가 잘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포상휴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준비위원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는 경연대회 우수입니다. 군생활 하시다 보면 각종 경연대회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사격 경연대회, 특급전사 경연대회, 음어조립 경연대회, 태권도 경연대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연대회에서 여러분들이 1등 내지는 3등 안에 든다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5등 정도 안에 들어도 장려 상택으로 포상 외박이라든지 포상 외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경연대회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째는 체육대회 우승입니다. 예전보단 덜하겠지만 군대 체육대회 아직도 전쟁이죠. 축구, 족구, 농구, 줄다리기, 계주 등등 여러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축구를 우승했다 그러면 축구선수 전원이 포상휴가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축구와 마찬가지로 우승하면 우승한 선수들 모두에게 포상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 체육대회 포상휴가는 어떤 부대급의 체육대회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여단급 이상 체육대회라면 무조건 나올 것이고, 대대급 이하 체육대회에서는 포상휴가가 아닌 포상 외출이나 포상 외박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떤 급의 체육대회든 본인이 자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째는 칭찬 병사입니다. 군대에도 착한 간부, 착한 선임병, 후임병, 동료들 많이 있겠죠. 여기서 한두 번 칭찬받는다고 해서 바로 포상휴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몇 달 장기간 칭찬이 계속되는 인원들은 모범병사라고 해서 표창과 포상휴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창은 그 인원이 착하고 잘해서도 주지만,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이런 포상도 따라온다는 것을 다른 부대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군대든 사회든 선후임, 동료들끼리 잘 지내시고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고 하시다 보면 칭찬받는 병사가 되실 거고, 그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11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군생활을 하시다 보면 봉사활동 기회도 많이 생길 텐데요. 이 봉사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대민지원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건물 붕괴, 기름 유출, 태풍, 지진 등 이렇게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민간인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죠. 이런 대민지원을 나가서 열심히 하시면 전술훈련 끝나고 열심히 한 병사 포상을 준다고 했듯이 대민지원도 열심히 한 병사 뽑아서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대민지원 기회가 있을 때 또 열심히 해보시고, 또 주변에 공부 과외를 시켜주는 부대도 있는데요. 주변 사회에 어려운 이웃이나 기관에 공부 잘하는 병사를 일일 파견식으로 보내서 도와주는 건데요. 본인이 과외 경험이 있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지원하셔서 좋은 일도 하시고 포상휴가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째는 자기계발 우수입니다. 군에서는 자기계발 우수한 병사들에게도 포상휴가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금연 성공 이런 것들에도 포상휴가를 줍니다. 이거는 멀리 바라봤을 때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기술도 높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니까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우수한 인원들이 많으면 그 부대의 지휘관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이 열심히 해서 달성한 일이지만 상급 부대에서는 그 부대 지휘관도 여건을 잘 마련해 주었고 지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도 인정받고 부대 위상도 높아지고 본인은 포상휴가 받고 이런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잘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3번째는 태권도 1단 취득 및 태권도 조교 임무 우수입니다. 육군 규정에 보면 군인은 전역할 때까지 태권도 1단을 취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진 않고 1단 취득을 못해도 전역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없지만 군대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습 태권도를 중요시하고 있고 1단 취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마다 심사관을 초빙하여 심사를 보고 합격한 인원들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를 주관해서 가르치는 인원은 간부들인데 이 간부들은 원래 고유의 직책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이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병사들에게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 중에도 3단, 4단에 고단자가 있을 경우 태권도 조교로 발탁하여 간부들이 바쁘고 퇴근한 시간에도 응시자들이 태권도 교육을 틈틈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이 조교들에게 고생했다고 포상휴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포상휴가 받는 방법 1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잘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잘해도 포상휴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상휴가의 기간은 보통 3박 4일짜리부터 한 6박 7일 정도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대장 포상휴가는 3박 4일, 대대장, 여단장 포상휴가는 4박 5일, 사단장 이상은 6박 7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지휘관이 주느냐에 따라서 포상휴가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군생활 하시면서 포상휴가만 쫓으면 포상휴가가 잘 안 올 겁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는데 포상휴가만 쫓는다면 주변 선후임 동료들이 양아치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거 성실히 하시고 지킬 거 잘 지키시면서 눈에 가시가 안 될 만큼 튀려고 열심히 하신다면 포상휴가가 여러분들 옆에 분명히 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쪼록 포상휴가 많이 받는 A급 병사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